세 번째는 유럽 QR코드 발급받기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넣을지 말지 고민을 조금 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코로나가 거의 다 끝나가고 있고, 심지어 한국에서도 이제는 QR코드를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더 이상 QR코드가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원래는 발급받을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안멜동을 하러 가고 그 안멜동을 기다리면서 맥도날드에 갔는데 앉아서 먹으려면 QR코드를 보여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QR코드가 없으니까 한국에서 발급해간 영문 백신 증명서를 보여줬는데 약간 이렇게 하더니 일단 오케이 하고 앉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냥 이것만 보여줘도 괜찮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QR코드를 발급을 받아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탔는데 어떤 그 형광 조끼를 입으신 아저씨가 타시더니 막 옆에 승객분들한테 말을 거시는 거예요. 저는 독일어를 못 알아듣기 때문에 잡상인인가? 라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눈을 안 마주치려고 창밖을 보면서 경치 좋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아저씨 분이 저한테도 다가오셔서 막 말을 거시더라고요. 독일어라서 저는 못 알아들으니까 English please 라고 했는데 그분도 영어를 잘 못하시는 분이셨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마스크를 가리키면서 코로나 이렇게 하면서 백시네이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QR코드를 보여달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또 가방에서 주섬주섬 영문 백신 증명서를 꺼내서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그분이 어이없이 웃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권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권을 보여드리니까 그런 번호들을 대조하면서 제 이름도 대조를 하면서 제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오케이 하고 넘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충격을 받았던 게 우리나라에서도 버스에서는 그런 걸 확인하지 않는데 유럽에서 이걸 확인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게 비록 조금 있다가 없어지더라도 QR코드를 발급받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럽 QR코드를 발급을 받으려면 우리나라는 그냥 어플을 깔고 본인 인증을 하면 되지만 유럽 QR코드를 받으려면 약국에 가셔야 합니다. 약국에 가셔서 여권이랑 보통은 로트 번호를 알아가셔야 하는데 로트 번호는 저 같은 경우에는 백신 증명서를 가져갔기 때문에 별로 필요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쿠브 앱을 다운을 받으시면 그 로트 번호가 상세 보기에 떠요. 그래서 그거를 또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 백신 접종 증명서를 가지고 가시면 가장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통 안 해주는 약국들도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 한 군데는 꼭 해준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운이 좋게도 처음 간 약국에서 바로 해주셨긴 한데 혹시나 거절을 당하더라도 너무 겁먹지 마시고 다른 약국에 가서 발급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필요한 것들 다 드리고 나면 좀 꽤 오래 기다렸어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기다렸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종이들을 들고 오십니다. 종이를 들고 오셔서 그걸 보여주시면서 그 어플이 있어요. 코브패스 어플입니다. 코브패스 어플을 다운받아서 그 QR을 인식을 하면 이제 제가 백신을 접종했다는 증명 QR이 뜹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인식을 하셔서 입력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다 QR이 뜨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받고 나서는 한 번도 보여달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거든요. 식당이랑 뭐 이런 데도 다 갔는데 한 번도 보여달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서 이제 앞으로 이 영상을 보실 분들은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봤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생필품을 살 때 필요한 그냥 꿀팁들인데요. 꿀팁이라고 하기는 뭐하긴 하지만 일단 도착하자마자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샴푸라든지 린스라든지 아니면 세제 이런 것들은 한국에서 가져오긴 되게 무겁고 귀찮고 독일 현지에서도 되게 싸게 좋은 제품들 많이 팔거든요. 그런데 또 도착하자마자 바로 필요하니까 바로 사러 가셔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디서 사시면 되냐면 로즈만과 DM 이렇게 두 곳이 있습니다. 두 곳 다 한국어로 치면 올리브영 같은 곳들인데요.
샴푸나 핸드워시, 또 청소용품, 화장품, 비타민 이런 것들을 정말 잡다한 거 많이 팝니다. 정말 올리브영처럼. 제가 알기로 제가 DM은 아직 못 가봤는데 DM 같은 경우는 좀 더 화장품 같은 것들이 많이 팔고 로즈만이 정말 생필품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팔거든요. 근데 로즈만은 정말 어디에 가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버스 정류장 내리는 곳마다 로즈만을 다 하나씩은 봤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흔하게 있으니까 로즈만에 가셔서 생필품을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제품이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여기 와서 쓰면 좋은 제품들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제 독일에 처음 딱 도착을 하셨을 때 필요한 것들을 기타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건 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 같은 경우는 유럽 사람들은 아리수를 떠서 많이 먹잖아요. 근데 그게 거의 대부분 석회수다 보니까 한국인들한테는 처음에 잘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물갈이를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은 한 번도 그냥 물을 떠서 마신 적은 없고 마트에 가면 스틸 워터라고 한국의 정수와 같은 그런 물을 팝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사서 마시면 맛도 거의 비슷하고 편하게 물갈이 없이 마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수를 하거나 씻는 물은 제가 어디서 다르게 물을 떠와서 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썼는데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제가 피부가 정말 둔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화장품이 바뀌거나 아무 스킨로션을 써도 정말 반응이 거의 없어요. 저한테는 다 비슷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서 솔직히 아무거나 사서 쓰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서도 뭐 물이 얼마나 달라봤자 내 피부에 다르게 작용을 할까 이렇게 자만을 하고 와서 아무런 대비도 하고 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서 한 일주일 좀 안 돼서 여기 얼굴에 완전 빨갛게 엄청 조그마한 것들이 여드름처럼 정말 많이 나기 시작했어요. 너무 따갑고 일단 열이 막 나면서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QR코드를 발급받으러 약국에 갔을 때 바로 그것도 얘기를 했어요. 원래는 한국이었다면 병원에 갔겠지만 여기서는 제가 아직 보험을 활성화를 하기 전이기도 했고 병원 가는 절차가 조금 귀찮아서 병원 갈 때도 태어민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약국에 가서 약을 사기로 결심을 해서 그 약사분한테 나 여기 다 뒤집어졌다고 보여주면서 약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바르는 제품을 드릴까요? 라고 하셔서 준 게 이제 이 약이었거든요.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바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눈 밑에, 바로 밑에 여기도 정말 많이 났었거든요. 지금도 좀 남아있긴 한데 다행히 카메라에는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그래서 바로 이거를 바로 이렇게 짜가지고 눈에 이렇게 냅다 발라버렸는데 이 약이 정말 센 약이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파스를 눈 밑에 바른 것처럼 눈물이 막 나면서 너무 아팠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이런 약을 받으신 분들은 눈 밑에 바로 바르지 마시고 좀 약간 밑에다가 이렇게 해서 얇게 펴 바르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이 약을 바르니까 한 이틀 정도 바르니까 바로 거의 가라앉긴 했는데 또 안 바르니까 조금씩 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샤워 필터를 사오시는 걸 정말 추천해 드려요. 다른 분들이 막 샤워 필터 사가신다고 하길래 귀찮게 뭐 그런 것까지 필요할까? 라고 생각을 했지만 필요하더라고요. 저같이 둔한 피부도 이렇게 뒤집어지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걸 겪을 수도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샤워 필터 사오시는 거 정말 추천드리고 혹시나 그래도 이렇게 피부에 낫다라고 하면 그냥 약국에 가서 나 피부 뒤집어졌다 라고 말을 하면 좋은 약을 아마 주실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인종차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처음에 독일에 오기로 결심을 하고 구글에 막 독일 교환학생 이런 거 쳐보면 정말 인종차별에 대한 얘기가 많더라고요. 독일이 유럽 안에서도
인종차별이 조금 심한 편이라고들 하셔서 정말 걱정을 많이 하고 왔는데, 일단 제가 지금까지 겪은 걸로 봐서는 그렇게까지 심한 인종차별은 아직 겪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겪어본 인종차별이라고 하면 제가 기숙사 바로 앞에 있는 마트를 갔다가 들어오는데 저희 기숙사 바로 앞에 어떤 사람이 차를 대더니 그 사람이 저를 보고 니하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이가 없어서 피식 웃고 무시하고 들어오긴 했는데 혹시나 겪으시더라도 너무 약한 모습 보이지 마시고 이렇게 제대로 쳐다보고 너 그렇게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무시하고 지나가거나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그냥 오히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오면 별로 크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당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하면서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게 가장 중요하고 제 자신한테도 하는 얘기긴 한데요. 저는 사실 한국에 있을 때 좀 많이 소심한 편이었거든요. 어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도 제가 먼저 막 말을 걸거나 하는 성격이 되질 못했고 그거를 조금은 고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독일에 딱 왔는데 제가 온 키엘이란 도시는 특히나 더 작은 소도시다 보니까 저 같은 동양인을 보기가 정말 어렵고 한국인은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보통 교환학생을 오면 그래도 친구 한 명 정도는 같이 오잖아요. 근데 친구도 정말 한 명도 없고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 상태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나마 얘기를 해본 사람이라고는 저랑 같이 사는 플랫메이트들밖에 없었는데 제 플랫메이트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 왜 맨날 집에만 있냐고. 만약에 내가 너였으면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해 볼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많이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먼저 그런 교환학생 친구들이나 한테 연락을 해서 많이 만나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좀 먼저 말을 걸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저처럼 혼자 교환학생을 가는 분이나 좀 소심하신 분들도 딱 마음을 굳게 나는 더 많은 걸 경험하고 배우러 왔다는 마음을 굳게 먹고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환학생을 새로운 나라로 혼자서 온다고 해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다 똑같이 사람 사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더 많이 같이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막 교환학생을 시작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6개월의 생활을 잘 마치고 돌아가고 싶어요. 이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